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가지수에서의 핵심 개념 두 번째, 크기 비교와 띄어세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만 알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만 알기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99 다음의 수를 10000이라 쓰고 만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거북이 그림이 있죠? 이 문장은 만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나타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너무나 뭐 당연한 말이 나와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을 설명을 하는데 9999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자,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플러스 1, 즉 1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본다면 9998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이죠.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99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옆 칸이 뭐냐면 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9999 다음 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자연수의 특징인 어떤 계열성, 자연수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이라고 하는 수는 뭐가? 천이 10개인 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천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의 10배를 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그것은 자연수의 계열성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진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몇천 단위, 뭐 몇천 몇백 몇십 구나 또는 뭐 그런 네 자릿수를 다루다가 만이라고 하는 다섯 자릿수를 딱 도입을 할 때는 십진법으로 도입하지 않고 얼마 다음 수, 9999 다음 수라는 식으로 자연수의 계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한 자릿수에서 가장 큰 수를 배웠을 때 이제 9를 배웠죠. 9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칸만 썼었는데 9 다음 수라고 할 때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수를 표현하잖아요. 9 다음 수라고 했을 때는 칸이 늘어나요. 한 칸이 아니라 몇 칸이 됩니까? 두 칸이 되면서 1,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수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99라고 하는 거는 두 자릿수에서의 마지막인데요. 그거 다음이라고 했을 때는 자, 두 자리 갖고는 안 되니까 한 자리가 더 늘어나서 세 칸이 되고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쓰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갖고 지금 9999라고 하는 이 네 자리수에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칸이 더 늘어나는 거죠. 뒤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한 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이 되는 건데, 자, 만은 몇 자릿수라는 거예요? 만은 다섯 자리, 만이 몇 자릿수, 다섯 자리 맞죠? 다섯 자리, 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자리 이상의 수는 큰 수라고 배운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크기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비교하기는 우리가 두 자릿수, 뭐 세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부터 계속 했었는데 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비교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 양을 가지고 비교하는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수 모형, 굉장히 이게 수가 크면 모형이 많겠죠. 수 모형 아니면 화폐. 1000원짜리가 뭐 10원짜리보다 10배가 된다거나 10배로 무겁다거나 하진 않지만 가치가 10배가 돼서 훨씬 큰 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양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 모형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크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리값으로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직선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었습니다. 2375라고 하는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는 1296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두 수를 비교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수무용이 많이 쓰이니까 이제 화폐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75는 천이 몇 개가 있냐면 천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천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7개가 있고 1이 5개가 있는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 1296은 천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천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0이 두 개가 있고 10이 9개가 있고 1이 6개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걸 봤을 때 이쪽은 1,000원짜리가 2장이나 되는데 이쪽 한 장밖에 없으니까 어디가 큰 거예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하나라도 더 많은 이쪽이 더 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양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리값으로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는 2375를 분해를 했을 때는 2000과 375가 되겠죠. 1296은 1000과 296이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이쪽 1000원짜리 숫자가 2고 이쪽은 1000원짜리 숫자가 1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판가름이 나니까 이 밑에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자리를 비교하는 거.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해서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수직선에서의 위치가 되는데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뭐 1000, 200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수 하나를 봤으면 그 수를 어떤 위치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수도 이 위치에다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375가 이쯤 있다고 봤을 때는 2000 다음에 237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00 앞에 1000 단위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1296이 이쯤 있다라고 봤을 때 왼쪽에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직선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서 위치가 어느 쪽이 왼쪽에 있고 어디가 오른쪽에 있느냐를 가지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1000의 자리에서부터 다른 이런 경우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수를 다른 수로 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관계가 달라질 테니까 자, 근데 부등호 방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수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1000 단위 수가 같은 자, 이런 경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양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1000은 두 개. 아, 여기까지는 같네요. 자, 2000. 그 다음에 800. 그 다음에 8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가장 큰 값, 양으로 봤을 때도 모형으로 봤을 때도 1000 모형부터 비교를 하는데 이쪽은 같아요. 이쪽이 같을 때는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1000 단위 다음에 아래 100 단위로 봤을 때 여기 100이 3개고 여기 100이 8개가 됐으니까 이쪽이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수는 이쪽이 크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리값으로 봤을 때는 2375에서 여기는 2000이고 여기도 2000이에요. 여기까지가 똑같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가름이 안 난 거고 그 다음에 100 단위로 다시 봐서 여기는 같았죠. 자, 100 단위로 다시 와서 이쪽이 300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00보다 800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거 하나의 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 수가 더 크다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값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수직선이 나타냈을 때는 지금 2886이라고 하는 수는 2300 다음에 옵니다. 이쪽에서 여기에서 2886이죠. 자, 그러면 2375보다 2886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게 막 모르면 다 쓰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면 이 수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0 단위짜리가 같은 수, 그 다음에 100 단위짜리가 같은 수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다가 만약에 완전히 똑같다. 두 수가 완전히 다 똑같다. 모든 게 다 등호다. 그랬을 때는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흔히 크기 비교는 크다 작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다 작다뿐만이 아니라 같다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하는 방법 3가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띄어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세기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건너뛴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자연수에서 1, 2, 3, 4라고 하는 것도 1씩 띄어센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뭐 5씩 띄어세기라든가 100씩 띄어세기라든가 이보단 조금 더 큰 수를 많이 다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다고 할까요? 5413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어요. 자, 5413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수가 5423이고 그 다음 수가 5433이다 라고 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5413에서 5513, 그 다음에 5613 자,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시작 수는 똑같지만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얼마씩 띄어샜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5413하고 5423에서는 5400까지는 똑같은데 또 1의 자릿수도 똑같은데 이쪽은 10이고 이쪽은 20이고 이쪽은 30이니까 얼마씩 띄어센 거예요? 10씩 띄어센 거죠.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5000은 똑같은데 이쪽은 400이고 이쪽은 500입니다. 자, 나머지 뒤에 똑같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은 600이니까 얼마씩 띄어센 거냐면 100씩 띄어센 겁니다. 자, 이런 두 수열이 있었어요. 수가 나열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먼저 알아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5413에서 또는 5413부터 자, 얼마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10씩 띄어센 거고 두 번째는 100씩 띄어센 거죠. 자, 얼마씩 띄어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수 5413은 뭐라는 거예요? 자, 시작점 또는 시작수가 되고 10씩 띄어센다거나 뭐 20씩 띄어센다거나 또는 100씩 띄어센다거나 했을 때 이 씩 앞에 오는 것은 이제 수와 수 사이의 간격 또는 차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을 말하죠. 5413에서 10씩 띄어센 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수의 개수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수의 개수. 수의 개수는 먼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5413에서 얼마씩 띄어셌냐면 10씩 한 번, 두 번 띄어센 수는 5433인데 수의 개수로 봤을 때는 시작 수까지 포함을 해서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5413에서 10씩 두 번 띄어셌지만 그 수까지 우리가 전체 수가 몇 개냐라고 봤을 때는 첫 수까지 포함을 해서 3개가 됩니다. 수의 개수를 계산을 할 때는 첫 수, 시작 수도 포함을 해서 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10씩 두 번 띄어셌으면 뭐 수는 2개밖에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수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조금 쉽게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달력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달력에서 숫자를 써서 이걸 다 오려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413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씩 띄어세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 다음 수는 5423, 그 다음 수 5433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5413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 100씩 띄어세자 라고 하면 다른 자리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100의 자리 숫자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만약에 5913이 됐을 때는 또 1000의 자리가 넘어가는데 그 전까지 봤을 때는 그 자리 수만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어세기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고요. 계속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세은이가 이 카드에다가 4자리 수를 쓰는데 쓰고 싶은 수 아무거나 써도 돼. 얼마 쓸까? 읽으면서 7654.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쭉쭉 써봐. 쓰고 싶은 거. 1230 780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되게 잘 나네. 또 400 4231 자, 여기는 9782 자, 일단 이 정도로 쓰고 한번 보자. 자, 이게 세윤이가 이제 쓴 네 자리 수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거를 한번 찾으려고 해요. 네. 자, 이수하고는 뭐가 공통이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 천의 자리수가 똑같아. 천의 자리 숫자가 얼마이? 7. 7000 자, 7이다. 천의 자리 숫자가 7이지? 또 그런 거 공통점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그거하고 뭐하고? 두 개. 얘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천의 자리수가 똑같고 100의 자리수가 똑같고 10의 자리 숫자가 똑같고. 와, 똑같은 점이 되게 많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한번 골라봐봐. 천의 자리 숫자가 5고 100의 자리 숫자가 6이에요. 그럼 뭐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의 자리 숫자가 5예요. 100의 자리 숫자가 5. 이거. 자, 그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가 2야. 1의 자리 숫자가 2인 거. 하고 이거. 두 개 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 중에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문제 한번 읽어봐봐. 천의 자리 숫자가 4이고 100의 자리 숫자가 8인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릿수 중에서,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한번 써볼까? 천의 자리 숫자가 4고 100의 자리 숫자가 8인?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읽어봐봐. 얼마야? 48? 48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수하고 1의 자리수는 어떻게 할까?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 생각나는 거 써봐. 4800 그 다음에 여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건 세은이가 지어서 해도 돼. 48. 그래, 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다 또 적자. 4800 1. 4801도 있고 또 적어보자. 4877. 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이런 수가? 100. 100개. 정확하게 알았어. 어떻게 해서 100개야? 1부터 99까지. 1부터 0부터 그렇지. 4800부터 4899까지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그 다음 조건이 있는데, 짠! 읽어봐봐. 뭐보다? 4897보다 큰 보다 수를 큰, 모두- 작은. 큰 큰 수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답은 뭘까요? 여기다 파란색으로 써볼까? 4198. 898. 그 다음에 4899. 그 다음에 일단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세은이가 뭐라 그랬어? 가장 큰 게 4899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아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자. 지우고 다음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잘 지웠어.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시작. 100의 자리 숫자가 8, 10의 자리 숫자가 5, 1의 자리 숫자가 9인
네 자리 수 중에서 5,859보다 큰 수를 모두 쓰시오. 해봐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의 자리 숫자는 8, 10의 자리 숫자는 5, 가운데다 크게 쓸까? 8자리 숫자가 5, 1이 자리 숫자가 9, 4 자리 수 중에서 1,859. 그 다음에 8,859. 9,859.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읽어보자. 내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시오. 읽어봐봐. 뭐라고 읽어, 밑에? 여기 5,240 얼마보다? 얼마는? 5,240 얼마는? 5,246 5보다? 5보다 커. 큽니다. 그렇지? 자,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뭘 것 같아요? 6부터 9가. 여기다 써봐봐. 자, 얼마가 된다고? 얼마가 된다고?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뭐예요? 6, 6, 7, 8, 9. 잘했어.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푼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같은 문제 같아? 다른 문제 같아? 같은 문제 같아?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자, 모르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1의 자리수야. 여기서는 뭘 모르지? 1,000이 자리.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써볼까, 우리가? 자, 여기 밑에다가 써보자. 이거는 맞았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오십. 859. 5,859.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랑 딱 봤을 때는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비슷한 문제였어요. 알겠어요? 네. 자, 지금 본 활동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빈 카드에 아이가 마음대로 네 자릿수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맞는 수를 찾았어요. 아이가 쓴 수 중에서 찾았죠. 찾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그런 문제와 연결을 해서 문제 풀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문제가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문제 풀기로 연결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와닿죠.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제가 아이한테 너가 쓴 수 중에서 공통인 수, 어떤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때 즉석에서 아이하고 또 새로 활동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푼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5,240 얼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5,245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부등호도 쓰고,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좀 똑똑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대답을 했는데 아이들 중에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문제를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문제도
스스로 해석을 해서 아, 이 문제는 여기까지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수를 찾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고력이 좀 높아지겠죠. 해서 이런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답 설명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 소개된 두 문제는 교과서 탐구 활동에 있는 문제인데요. 교과서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탐구 활동을 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금통에 2,300원이 있습니다. 매일 300원씩 저금한다면 2주일 후에 저금한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왕이면 탐구 활동이고 하니까 이런 돼지 저금통, 이런 실물을 가지고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놓아보면서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에 2,000 하고 얼마예요? 2,300원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도할 때 좀 알아두어야 되는 팁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실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금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전이라든가 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지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저금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저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을 모아둠 또는 모아둔 또는 모아둔 그 돈, 모은 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자, 돈을 모아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아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도 저금이고 모아진 돈도 저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런 활동에서 오답을 낸다면 어떻게 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저금의 의미를 몰라요. 자, 저금의 의미를 몰라서 300원씩 2주일을 계산을 했더니 4,200원이에요. 그 4,200원이라고 답을 한 거죠. 자, 이 어린이 왜 틀렸나요? 여기에서 이 어린이는 300원씩 2주일, 그러니까 300 곱하기 2주일이니까 14잖아요. 이 계산을 한 거예요. 뭐를 빼먹었냐면 저금통에 들어있는 2,300원을 빼먹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2,300원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았으니까 그 전체 결과를 말을 하는 건데 이 어린이는 과정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금의 의미 중에서 여기까지만 알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라고 했을 때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2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면 2주일이니까 14인데 아직 이 계산을 안 배워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금통 같은 거를 딱 들고 하면 좀 흥미 유발이 되고요. 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이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틀린다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계산을 할 때 300 곱하기 14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냐면 일주일씩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일주일씩 계산하는 거는 쉽거든요. 자, 300원 곱하기 일주일이니까 2,100원이고 또 300원 곱하기 일주일이니까 2,100원 해서 더하면은 2주일은 4,200원이다. 4,200원이고 여기에다 얼마를 더하죠? 원래 들어있었던 2,300원을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탐구활동이 있는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숙이의 통장에는 3월 현재 3,570원이 들어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1,000원씩 저금한다면 모두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용어가 딱딱해요. 여기에서 통장 이런 말도 있고 현재 이런 말도 있고요. 매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평소에 저금과 밀접했다면 익숙하겠죠. 여기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오답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 어린이가 앞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저금의 의미라든가 그런 건 다 알았어요. 3월 현재 3,570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매달 1,000원씩이니까
천하고 뭘 곱해야 되는데 1000하고 4를 곱해서 3570에다가 4000을 더해서 7570원이라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지금 여기 곱하기 4를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가 그 하우베스에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보통 이 경우 잘 몰라요. 여기에서 지금 4월부터 8월까지라고 그랬죠. 자, 직접 만약에 써보면은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래서 몇 개월이죠? 5개월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8에서 4를 뺍니다. 우리가 8에서 4를 뺀다는 거, 빼서 4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간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분명히 간격은 4가 맞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8월까지 달을 계산을 했을 때는 여기를 세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에다가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소홀하게 볼 수 있는 용어가 뭐뭐부터 뭐뭐까지입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하고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 수하고 여기 앞에 있는 수하고 이 수하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간격에다가 그 차죠. 두 수를 뺀 차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 전체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570 더하기 1000 곱하기 4가 아니라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857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까지 우리가 풀었는데요. 뭐 띄어세기라든가 크기 비교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도 또 이런 문제에 와갖고 약간 그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 다른 어떤 상식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활동하실 때 실물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달력을 넘긴다든가 저금통을 보여준다든가 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갖겠죠. 저학년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